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애 아빠가 이 시간까지 지금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것보다도요. 오늘은 네네. 좀 효자들이라서 그런가 잠을 잘 자는데 뭐, 애가 지금 잔다고요? 아직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가? 이제 50일 딱 들어섰는데 50일 기적인가? 얘는? 네, 좀 오늘 목요일이라 그런가 아들이 네. 아빠 화이팅을 했나 봐요. 오, 예. 푹 자네요. 이야, 배가 부른가 봅니다. 예. 아유, 그렇죠. 자, 그러면 아코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예요! 오늘 사연은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사연입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은 제 친구의 지인이시고, 이 돌비 공포 라디오의 아코가 내 친구다. 기분 좋게 자랑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코가 네 친구라고? 걔 구라 이빨 치지 마라, 이씨. 어떻게 아코가 네 친구냐. 이런 분이래요. 예. 네, 그러면서 통화를 제가 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듣고, 와, 진짜네. 우리 돌비님 덕분에 제가 유명해져서 친구가 으쓱해진 그런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아코님 저도 사연이 하나 있는데 들어봐 주실 수 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걸 듣게 됐거든요. 때는 2014년. 이 사연자의 이름을 제 사연의 단골 가명이시죠.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 은주 누나로 하겠습니다. 언제는 네. 지겹게 네. 나오긴 하네요. 예. 네, 에로 공포물의 주인공이죠, 항상. 가리는 거 없이 이분이 오픈을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의를 조금은 걸고 내용을 그대로 말해도 된다고 하셔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이분이 헌팅으로 우연히 번호를 따여서 만나게 된 사랑하는 남자친구 돌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반년 정도 만났다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이 다른 지역이라서 주말마다 만나게 됐대요. 쉽게 말하면 기러기 커플이겠죠. 서로 간의 취미가 너무 비슷했대요. 잔잔한 스포츠를 즐겨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둘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타고 수영도 하고 양궁도 하고 잔잔한 그런 스포츠들 있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계획형 인간이다 보니까 주말마다 만나서 어디를 계획을 잡고 놀러가자, 운동하자.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고 집에 오면 항상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커플들은요. 그 마지막 밤 타임 스포츠까지 맞춰야지만 그날의 운동을 마무리 짓는 그 여성분이 바로 은주 이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내용이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에 한 달에 많으면 4번, 작게는 2번을 만나다 보니 항상 그립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보고 싶고 취미도 성격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 은주분의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돈도 능력 절대 아니래요. 무조건 1등은 그 궁합이고요. 2등이 취미예요. 네. 딱 그것만 본대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 능력 없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리면 돼. 대신에 1번, 2번은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의 여성분입니다. 남자친구가 1살 어렸다고 해요. 그날의 은주 씨는 남자친구가 또 금요일 퇴근한다고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는 돌비야 등산하러 가자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기 전이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 퇴근하면 우리 등산로 근처에 산책이나 갈까? 이 말에 돌비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돌비는 가장 좋아하는 게 계곡이나 산을 가서 풍요를 즐기는 거래요, 오히려. 그런 잔잔한 스포츠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풍요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엄청 좋다고. 그 말에 이번에 우리 가야산 어떠냐. 돌비가 은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에는 가야산 산책로를 통해서 풍요를 즐기고 싶다. 은주는 당연히 돌비한테 너랑 함께하면 뭐든지 좋다고. 이슬만 먹어도 좋다고. 항상 밤마다 나한테 쓸 힘만 남겨두라면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 야한 농담을 티키타카를 잘하던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 주에 드디어 남자친구가 가야산 자락에 자기가 펜션을 2박 3일을 잡아뒀대요. 퇴근하자마자 은주한테 여기 주소로 내비 찍고 오라고. 나도 여기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서로 지방 살고 알겠다고. 거기서 일단 만나면 좋으니까 각자 차로 오자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은주 씨 입장에서는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미리 반차를 썼대요. 일찍이 가서 먹을 것도 준비해서 놀래켜주고 감동시켜줘야지. 예약 잡은 그곳으로 요리를 미리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펜션을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하니까 신축 펜션인가 누가 봐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 났대요. 아직 주변에 몇몇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아직 공사가 잘 안 된 짓고 있는 펜션이구나. 그렇게 일단 체크인을 하면서 미리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을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께서 혹시 은주?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 돌비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러시냐? 이야기 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키가 좀 크시고 예쁘시네요. 그러길래 은주씨 키가 참고로 170이 넘어요. 많이 친한가 보다. 돌비가 여기 자주 오는 장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도 알고 돌비가 또 여기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체크인을 하고 방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도 더 너무 좋았대요. 한옥하우스 느낌도 나고 이제 막 짓고 있는 아직 오픈 전의 펜션이다 보니까 시설을 말할 것도 없이 좋으면서 청소도 깔끔히 되어 있었는데 미리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마트에 들려서 사온 재료들이 있으니까 짐을 풀고 카레 요리를 준비를 했대요. 그 체크인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하는 은주씨를 보더니 무슨 요리 하는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그냥 돌비 오면 맛있는 카레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둘 다 퇴근하고 바비큐보다는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혹시 거기 양고기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요. 아니요, 카레라서 양고기는 없죠. 바비큐에도 양고기는 없습니다. 여기 소고기랑 삼겹살만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양고기는 왜요? 양고기를 보통 바비큐로 먹나? 혹시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요. 제가 양고기에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요. 이러길래 그런데 내가 설사 양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분한테 내가 줄 마음도 없는데 왜 김치국을 마시는지 그냥 혼자 또 생각을 했대요. 일단 카레 요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밥은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카레는 다 만들어 놓으면 밥만 하면 이제 올려서 붓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요리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리하다 보면 속이 좀 미식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답답하다 싶어서 펜션을 나와서 주변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은주씨가. 그런데 먼 발치에서요. 산책로는 등산길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먼 발치에서 어떤 여성 하나가 마치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듯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먼 발치에서 몇백 미터에서 보이니까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이 뭔가 그냥 들었대요. 저분도 우리 펜션 손님인가? 내가 가는 산책로가 다들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따라오는가? 조금씩 의식하며 걷고 있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로로 보이는 산책로가 또 하나 라인이 있어서 거기로 자기가 일부러 방향을 틀었대요.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면 정말 따라오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를 방향을 트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기분 탓이구나. 그러면서 산책로 등산 라인을 걸으면서 산의 봄 냄새를 맡으며 즐기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왔나? 이거 모기도 이제 벌써 많아지네. 다시 펜션 쪽으로 향하는 길에 그 산길이나 산책로를 보면 약간 고속도로에 낙석 방어하는 그 라인들 아시죠? 거기에서 남자친구 차로 보이는 자동차가 보였대요. 자기 눈에는 분명. 도로변에 비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에서 정차돼 있는 걸 분명 봤대요. 얘도 나한테 감동시켜주려고 일찍 온 건가? 놀래켜줘야겠다 싶어서 길 찾아 내려가려는데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 돌비한테 온 카톡인데 은주야, 내가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2시간 정도만 좀 더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괜찮겠어? 라고 카톡이 와 있대요. 저기 차 돌비 차인데? 맞는데? 아닌가? 차 번호판도 맞는데? 여기 다 와서 무슨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다고 갑자기 톡이 와 있지? 나는 지금 보이거든요, 삼자를 위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이 프로포즈 하려는가 보다. 이벤트 하려는가 보다. 다 와서 저러나 싶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대요. 아깝다. 내가 미리 와버렸네. 요리까지 해놨는데. 얘는 또 뭘 준비하려고 그때까지도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일부러 아쉽다는 카톡을 보내고 알겠다고. 내가 미리 와 있겠네. 주변 계곡이나 산책하면서 기다릴게. 이러면서 안전하게 오라고 답장을 하고 남자친구 차를 산책로 윗자락에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얘가 뭘 하는가. 그런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 문도 열리더래요.
차에서 내리면서 트렁크에 신발을 꺼내서는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요. 바카스병 같은 거에 기름 같은 걸 넣었는지 신발에다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하더래요. 일단 시골 길입니다. 국도길인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이래요. 사실은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신발에다가 뭐 이상한 걸 왜 부어? 바카스로 왜 부어? 그런데 보니까 저게 자기 신발인 거예요. 저 내 운동화인데 저게 왜 제가 가지고 있지? 왜 돌비 차에 있는 거지? 나 저거 안 신은 지 오래된 신발이긴 한데 근데 거기다 갑자기 불을 지르는 거예요. 뭘 부었으니까. 지켜보던 남친은 어느 정도 신발이 다 타고 나니까 잔해를 신문지에 겹겹이 싸서는요. 다시 트렁크에 싣고는 차를 유턴해서 어디론가 가버리더래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은주 씨는요. 이게 무슨 조화래?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돌비는 저거 내 신발을 언제 찾아서 저걸 왜 태우는 거지? 나한테 신발을 선물하려고 하는 건가? 신발을 선물하는데 왜 내 안 신는 신발을 왜 불을 태우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기분이 묘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먼 발치에서 따라오려던 여자 있죠. 그 여자가 또 보이길래 저분도 이 근방을 산책하였나 보구나. 뭔가 그냥 이리저리 둘러서 걷고 있나 보구나 하고 길을 따라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옷차림이 너무 이상했대요. 지금 날씨가 4월 말인데 덥다면 덥고 추우면 추운 날이거든요. 정말 4월이 좀 그렇거든요. 여름 날씨이기도 하고 약간 겨울 날씨이기도 하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롱코트 있죠. 겨울에 완전 두꺼운 롱코트를 입고 코스프레 하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 롱코트 갈색으로 치면 되게 긴 거 있거든요. 유행이 한참 지난 그런 코트인데 내 또래 여자가 더운 날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오늘 날씨 되게 덥고 좋은데 얼굴은 되게 이쁜 상인데 옷차림이 왜 저럴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펜션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하니까 받으니까 은주야 미안한데 아까 카톡 봤지? 아까 카톡대로 내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근데 나 지금 좀 몸에 반응이 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갑자기. 나 사실 지금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은주 너랑 좀 밤에 하는 운동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나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다. 펜션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냥 사랑 좀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야한 드립을 하더래요. 너 보면 좋아 미칠 것 같다 이거죠. 지금 풀악셀 밟아서 곧 있으면 도착한대요. 이런 말을 딱 하더래요. 근데 원래는 이 티키타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않는 은주 씨인데 근데 내가 앞에 본 게 있잖아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 들더래요. 엄청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내가 근처에서 제가 운동화를 불태우는 걸 봤는데 일단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쁘지는 않죠. 그래 얼떨결에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씻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는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쌀도 씻어놓고 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하고 있으니까 딱 이제 펌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은주씨 차에서요. 경보음이 들리더래요. 띠리리리 하는 거 있죠. 왜 내 차에서 경보음이 들리지 하면서 일단은 주차장에 자기 차를 세워놓은 쪽으로 나갔대요. 누가 은주씨 차를 발로 찬 건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자동차 경고음이 나는 거니까 네. 작동이 왜 됐을까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근데 찢어진 박스 용지 있죠. 그냥 흔히 보는 뭐 택배 박스 있죠. 찢어진 박스 종이가 차 앞바퀴에 끼어져 있더래요. 이게 왜 바람에 날려서 여기 끼었나 보네 하고 버리려고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요 빨간색 라카로 써진 글자가 크게 보이더래요. 딱 4글자가 있었대요. 도망가라. 이걸 보더니 왜 박스에 도망가라는 글자가 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면서 소름이 갑자기 돋더래요. 아니 박스 용지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면 나간다고 바람에 내 차 밖에 끼었다고 경보음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이 글자 쓰여진 게 라카로 쓰여진 게 도망가라 이건 뭐야? 그리고 돌비는 2시간 늦는다면서 갑자기 나 보고 싶다고 나랑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 풀악셀 밟고 온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방금 봤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지? 내 신발을 근처에서 불태워선 이제 나랑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날따라 그냥 본능이란 게 나왔대요. 이상했대요. 그 본능은 바로 피하자. 그래 뭔가 오늘은 피하자. 그냥 불현듯 그게 느꼈대요. 펜션에 급하게 들어가서 자기 소지품만 급하게 챙겨서 차를 다시 와서 시동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펜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와서는 어디 가냐고. 어디 가요? 은주씨 어디 가요? 차 옆으로 다가오길래 돌비가 곧 온다고 해서 급하게 마실 것들 몇 개 안 사왔다고 근처 마트에 가서 좀 사러 간다고 변명을 했대요. 여기 아주머니 혹시 슈퍼 같은 거 있냐? 마트 같은 거. 근데 이 아주머니 말이 우리 펜션에도 작은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사도 된다고. 괜찮아요. 저 술도 사야 되고 이리저리 아직 살 거 많다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돌비 오시면 그 아주머니가 좀 반겨주세요 라고 일단 얼버무렸대요. 그런데 펜션 아주머니가 한숨을 이렇게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래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은주 씨는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 너무 놀랬대요. 그 말은요, 또 방해꾼이 왔다 갔네 라는 말을 했대요. 숨이 멎는 듯 그 말을 하니까 은주 씨는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의아하면서도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일단 차를 돌려 빨리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그런 농담도 잘하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뭔지 모를 그날의 본능은, 동물적 직감 같은 게 그날의 본능은 무서우면서 여길 떠나야 되겠대요. 가면서 무서우니까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서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친구는 은주야 내가 너를 아는데 아니 무슨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될 무슨 얼터당ton 소리를 하냐. 아니 야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냥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내가 돌비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그날에 못 보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또 우연찮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나는 거부감이 좀 든다 오늘은. 그러면서 친구랑 한참을 통화하다가 집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요, 아까 봤듯이 돌비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근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적어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미 돌비는 펜션에 도착해서 내가 없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친구랑 1-2시간 통화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오지? 이게 또 이상했대요. 이게 정상인가? 부재중 있겠지 했는데 없더래요.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어. 이게 또 불현듯 너무 이상하다. 은주씨가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내가 그냥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건가?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던 애가 전화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면 혹시 내가 친구랑 통화하고 집에 오는 동안 얘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야 혹시 모르니까 네가 내 남자친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좀 해볼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어보면 남자친구 목소리가 알 거 아니냐 해서 알겠다고 해서 친구가 그 번호로 걸어봤대요. 근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딱 받으면서 여보세요? 그 당시로 치면 약간 녹음 같은 거라서 들려줬대요. 은주씨한테. 당연히 남자친구 목소리를 맞고 사고 난 건 아닌 건 확인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요. 내가 걸어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이상한데? 고민만 엄청 하다가 결국에 잠이 들었대요. 그날은요. 아침에 눈을 떠봐도 부재중 전화는 없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그 펜션에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없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또 하나 소름을 돋았는 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내가 이 차를 중고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차에 경보음 같은 게 있었나? 예. 그 순간 또 팔에 소름이 너무 돋았대요. 아니 중고차 내 친구 오빠한테 이걸 샀는데, 친구 오빠한테 이 차를 분명 샀는데 이걸 아니다. 일단 걸어봐야 되겠다.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친구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혹시 오빠 저한테 중고차 파실 때 지금 이 차에는 경보 시스템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 해제해둬서 소리 안 날 건데 이러더래요. 해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소리 안 날 건데 은주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그날 차 경보음 들은 건 뭐지? 펜션 주변에 차가 경보음이 울린 건가? 아닌데 내 차하고 그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차 그거밖에 없었는데? 일단 전화를 끊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대요. 남자친구인 돌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왜 얘가 연락이 없지? 나한테 화난 건가? 아니면 삐져서? 아니 보통 애인이 없어지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 왜 전화를 안 하지?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걱정하는 게, 고민하는 게 맞는 건가? 하루가 또 다 지나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다음날 월요일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월요일 출근을 하고 그때도 부재중, 연락도 없어서 퇴근길에 달달달달 떨리는 손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로 착신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또 한 번 은주 씨는 손이 떨리면서 뭔가 모를 공포가 너무 엄습했대요. 남자친구 회사에다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 갑자기 폰이 왜 없는 번호로 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내 소식을 전달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려 지금 그 상황에서는. 네네. 남자친구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나 잠수 이별 당한 건가 설마?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 명함이 있거든요. 왜냐면 헌팅을 당했어서 그 명함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대요. 네, 남자친구 명함에 적힌 회사로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담당자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직원은 없대요. 아니 명함에 부서, 직급, 회사 로고,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혹시 몰라서 그 명함을 회사 관계자분이 보여달라고 해서 그 당시 멀티메일 문자 같은 걸로 보내줬대요. 그걸 보더니 이거 우리 로고와 완벽하게 명함은 맞는데 우리 회사 명함은 맞는데 이런 분은 없다고. 과거 퇴사자에도 이런 이름은 없대요. 거기서 은주 씨는요 정말 머리 한 대를 세게 맞았대요. 정말 무서운 채로.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있죠.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헌팅으로 만나서 그런가?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남자친구 말고는 도저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한테 모든 이야기를 고민이니까 털어놨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펜션 갔잖아. 그 펜션 갔으면 그 펜션 아줌마가 너 이름까지 알았다며 네 남자친구 돌비도 알 거 아니야. 아는 사이라며. 그럼 뭔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혼자 가긴 무섭잖아요. 돌비님이 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내가 그 펜션 이야기라도 할 테니까 니네들 다 같이 가자. 친구들 끌어모아서. 나 사실 아직 돌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대로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거면 걱정이 된다고. 이게 사실 그때는 정신 못 차렸대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대요. 씌인 거죠. 제대로 씌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펜션 이름도 몰라요. 남자친구가 예약한 장소이고 그냥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아는 거예요. 위치만 알고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친구들과 거기를 가야지만은 알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예, 무서우니까 친구들 여럿이서 나를 잡고 내비에 찍힌 펜션으로 주말에 갔대요. 남사친이라고 해야 되죠. 남사친과 여사친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갔다 오는데 가본 길이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기서 돌비가 트렁크에 내 신발 꺼내서 불 지르는 장소다. 내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요. 근데 은주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야, 저기 낙석 금지 방지 그런 약간 쳐져 있는데 너 저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예. 저쪽으로 가면 산책로 길이 있어. 저기 뚫려 있는 길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그 산책로에 뚫려 있는 길은 안 보였대요. 친구들은요,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친구들 말을 생각해보니까 저기 산책로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냥 저거 야산길이야. 너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고. 여기에서 또 소름이 돋아요. 내가 지금 올라간 길은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은주 씨는 완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거기서 일단은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나? 펜션을 도착을 일단 했어요. 내비 찍힌 대로. 여전히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고 혹시 방 있냐고 친구 한 명이 관리실 같은 데를 가서 막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날의 펜션 아줌마가 이 은주 씨 친구들한테 다가오면서 여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은주 씨를 바라보면서 쓱 다가왔대요. 친구들까지 끌고 와선 어지간히 보고 싶고 찾고 싶은가 보네. 예. 은주 아가씨, 너 때문에 언제 데려갈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아가씨, 참 운 좋은 사람이다. 참 운 좋은 사람이야. 여기 올 것 같기도 했는데 진짜 왔을 줄은 몰랐는데 어지간히 무섭긴 했나 보네. 근데 나는 다시 말하지만 너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돌비라는 애 절대 찾지도 말고 이미 번호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잊으라고. 그냥 조용히 잊고 살라고. 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정말 너 운이 좋은 아가씨다. 내가 그날 한 말 기억할 건데
또 방해꾼이 와서 방해 안에 그 사람이 아니 혹은 그 방해꾼이 아가씨 살린 거야. 또 한 번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 아줌마 내 친구 귀신 들렸어요? 아니 혹시 그러면 뭐 돌비라는 애 제 친구 사기꾼한테 몸도 마음도 다 다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은주 이 여자가 뭔 일을 당했던 간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다만 내가 다시 말하지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가시게. 그리고 여기는 이 펜션은 일반인들이 숙박하고 그런 펜션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예약해놓은 이런 데도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은주씨나 거기 친구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이젠 같이 온 친구들도 무섭고 복잡하대요. 혹시나 친구들이 은주야 그러고 보니까 너 남자친구 사진 좀 보자고. 생각해보니까 너 반년 정도 만났으면 죽지 못할 만큼 진하게 만났으니까 사진은 있을 거 아니냐. 아 그게 사실은 자 여기서 좀 저도 의아했어요. 전 처음에 여기까지 듣다가 얘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펜션 오기 이틀 전에 돌비가요. 여자친구 핸드폰이 조금 낡아 보인다고 펜션 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자기 일하는 곳에 와서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줬대요. 기계만. 어디서 최신 폰을 하나 가져와서 사진은 그 새 기계를 가져오면 거기에 있는 뭐 통신사나 뭐 주변 대리점을 가지 않는 이상 본인들이 일부러 USB에 빼놓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진 같은 거. 뭐 파일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본인들이 일부러 컴퓨터로 USB를 빼놓는 경우 있는데 번호만 일일이 저장해서 쓰고 있었대요. 그날 바로 쓰게끔 해주고 싶다고 뜯어서는 바로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돌비랑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폰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 USB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러면 친구가 말했을 때 너 그럼 사진 없어? 내 차에 USB가 그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없더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스마트한 이런 시대에 아니 그럼 SNS 같은 데 사진 올린 거 없냐니까 이제 남자친구들도 물을 거 아니야. 남사친 애들도. 아 사실 돌비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 우리만 같이 사진 찍는 거 많았고 참 좋았는데 자기 사진은 절대로 SNS 같은데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정말 여자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대요. 헤어지면 서로가 상처고 깊어지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싫다고 결혼하면 못다한 사진, 공동 계정 이런 거 만들어서 커플 계정 있죠. 사진 많이 업데이트해서 올리자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지켜줬대요. 이걸 다 듣다 보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애니? 이렇게 이제 웃더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은주 너 진짜 대책 없다고 욕을 그렇게 했대요. 아니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이 미쳐서 무슨 넌 이런 경험을 다 하냐. 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붕 뜨는 잠수이별이에요. 흔적도 없는. 나는 진짜 찐한 사람도 얘랑 엄청나게 했는데 정말 그냥 누가 들으면 그냥 얘는 불화쟁인 거예요. 그냥 너 없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죠. 도저히 이게 좀 억울하고 좀 이상하니까 펜션 아주머니한테 은주씨가 급해서 다가가서 빌다시피 했대요. 제발 연락처 좀 알려달라. 아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신 애라고 하지 않았냐. 제발 때 아닌 때를 1시간 가까이 엄청 많이 썼대요. 그럼에도 끝내 아주머니는 대답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안 돼. 네가 울며불고 막 그래도 나는 말 못해. 아주머니가 은주씨한테 그래도 조금 너무 눈이 퉁퉁 붓게 그렇게 너무 서럽게 울다 보니까 내가 딱 하나는 그래도 전달해주겠다. 아가씨, 그날에 봤던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런 상황 겪었다고 했지. 너 뭐 뒤에 뭐 따라오던 여자 뭐 그런 거 네 말 들어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귀신이면 귀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인데 너 살린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차 타고 여길 떠나고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면 네가 차 타고 떠나면 여길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너 정상이잖아. 근데 너 안 돌아왔잖아. 너도 본능이 있고 뭐 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돌아왔잖아. 그리고 뭐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혹시 돌비 쌍둥이인 거 알고 있었냐? 그걸 말을 해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돌비 쌍둥이야. 그건 알고 있었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돌비 그러고 보니까 돌비 쌍둥이 형인가 동생? 자기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까지만 딱 듣고 일단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은 건 뭐 이것까지는 들어봤자 아무 뭐 도움은 안 돼요 사실. 돌아가는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그날 펜션에 본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나를 지켜줬다고? 코트 입은 여자 그 사람 본 것 뿐인데
우연히 또 그 여자를 의식하면서 피해서 산책로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돌비가 내 신발을 태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리고 나는 생각도 취미도 속공업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상한 이별을 맞이한다. 너무 패닉에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졌겠죠. 시간이 약이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은 몇 년이 흘렀대요. 그대로 일단 여기는 끝이 났어요. 상처는 결국에 시간이 아물게 해준 상태라고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저는 듣고 나서 상희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코야, 너 이거 대충 짐작되지 않냐? 너 돌비공포 라디오에 은주 누나 사연이 업데이트돼 있지 않냐? 거기에 해답이 반은 있는데 그 펜션이 뭐겠냐고. 가야산을 등지고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태양빛이 쫙 내리는 그런 명당 중의 명당 장소에 펜션을 지었잖아. 일반인은 예약할 수가 없는 펜션이라잖아. 그곳은 아마 우리가 전에 가본 장소 아니겠냐. 무속인들이 그들만의 짝짓기 장소 아니겠냐. 만나는 장소 아니겠냐. 그리고 그 돌비라는 놈은 아마도 신병 물려주게 한 것 같다. 보통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 남자한테 여자 신이 들어오면요. 자기하고 맞는 성향의 여자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깊은 합군과 함께 제를 지내 양밥 비스무리한 걸 쳐서 넘겨주면 된대요. 신발까지 태운 거면 거의 100% 아니겠냐. 보통 머리카락이나 손톱, 피, 그리고 여자의 체액이 묻은 걸 가지고 양밥 치면 무속 세계는요, 상황에 따라서 몇십 프로의 이상은 성공을 한대요. 정말 용한 사람 기준이라면. 예. 당연히 이 둘은 진한 관계니까 체액 같은 걸 다 가져가지 않았겠냐.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건이거든. 몸을 가지고 모든 걸 체액을 다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은 평소에 쓰는 물건이거든. 바로 신발인데 신발 같은 게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 용도, 그걸 인도하는 게 물건이 바로 신발이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발을 불태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마지막 궁합을 분명 할 거라고. 그게 바로 거기 펜션일 거라고. 보통 너 은주 누나 사연 때도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지만 보통 양박치기 넘기기는요 시간대가 맞아야 된대요, 돌빈이. 거기에서 바로 시간하고 모든 게 맞춰줘야 돼서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데 그러니까 전화로 바로 가서 해도 되냐 약간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 추측입니다. 일단 뭐 그 방법들을 일단 쓴 것 같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내가 알기론 그래. 또 뭐 아까 보니까 뭐 쌍둥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쌍둥이라면 분명 그 한 명의 형제는 성공한 것 같대요. 집안 대대로 신병을 받은 집은요. 보통 돌빈이 한 명한테 간다잖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쵸. 무당이면 한 대 걸러 이 사람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둘 다 가는 경우가 있대요. 뭐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어찌됐든 은주라는 사람한테 나타난 그 코트 여자가 도와준 거라면 도와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펜션 아줌마가 운이 좋다고 또 누가 방해를 했네 또 운이 좋다 그런 말 한 거 아니겠냐. 내 느낌은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 말을 제가 들은 대로 은주 씨한테 전달해 줬거든요. 너무 놀라더래요. 안 그래도요. 그 과정에서 돌비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전 꿈 같은 걸 꾸지도 않는 은주 씨였대요. 귀신 꿈도 자주 꾸긴 했대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그 귀신 꿈이 언제 나오냐면요. 돌비랑 밤마다 뜨밤을 보내고 나면 그 귀신이 나타난대요. 튀어나와서. 그걸 보고 뭐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은주 씨의 사연 제보를 하나 받은 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상 아코님이 계속 오셔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워낙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만 또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또 힘드신 상황이 많잖아요. 아유, 그래도 저도 기쁩니다. 우리 여기 돌미님 있는데. 아유, 안 기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코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시들무의 감옥 생활을 굉장히 오래오래 하고 계신 우리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6주년 축하드립니다요. 아이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주년 축하드렸었고 5주년 축하드렸었고 그만큼 이렇게 또 벌써 이제 해로 지나갔을 때는 거의 한 3번 같이 하신 거죠. 그니까요. 네. 아유 매번 이렇게 발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아닙니다. 다 덕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항상 해주시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예예. 좀 포커싱이 그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낌상. 아 예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시간을 꽤나 거슬러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2년 정도? 22,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갈 것 같고, 뭐,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고, 이건 그냥 아예 다 생략을 할게요. 좀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 3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인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똘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똘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머니의 모습이 되게 어렴풋이만 기억이 날 정도로 어릴 적에 어머니랑 좀 떨어지게 됐고, 아버지도 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이제 조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그놈의 술 때문에 아버지랑 좀 같이 있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제 친척집을 좀 돌다가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하고만 둘이 살았대요.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할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좀 괄괄하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불만 켜고 있어도 뭐 전기세 나가는데 불 켜고 있냐, 본인 꼴을 그렇게 못 보시더래요. 할머니가 친할머니인데 중학교 때 어린 나이지만 결심을 하나 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꽤나 성적도 굉장히 좋은 축에 속했고, 내 할머니랑은 도무지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서 고시원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고등학교 앞에 있는 진짜로 허름한 고시원에서. 근데 뭐 지금 현재 똘비 상황을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고시원비를 낼 형편조차 안 돼요. 똘비는 고1이에요. 고1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내놓은 자구책이 뭐냐, 담임선생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일요일 날은 막노동을 뛰었대요. 매주 일요일은.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기로 막노동을 나가면 6만 원인가를 받았고 인력사무소에 5천 원 떼주면 5만 5천 원을 벌어왔답니다. 하루 종일 뺑이를 까고.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담임선생님도 알죠. 똘비의 현 상황을. 그래서 담임선생님 막 학용품도 지원해주고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그랬다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담임선생님이 많이 챙겨주곤 했는데,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똘비한테 종례를 마치고, 야 똘비 너 잠깐 교무실로 좀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선생님을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교무실이 아니고 교무실 옆에 교사 휴게실이 있었답니다. 예. 이거는 뭐 모든 학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사 휴게실은 딱 비유를 하자면 돌비의 지하 감옥 같은 곳이다. 거기는 가면은 일단은 꽤나 두드러 맞는 곳이에요. 진짜 미친 듯이. 저도 거기서 많이 맞아봐가지고 알거든요. 교사 휴게실에서.
예.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 그럼요. 교사휴게실로 들어오라고? 이제 똘비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막 이제 긴장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예. 들어가고 쭈뼛쭈뼛 이러고 이제 두 손, 공손히 앞으로 모으고 서 있으니까 담임선생님이, 너 혼내려고 여기 오라는 거 아니라고. 앉으라고 하면서 바카스까지 한 병 까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바카스 먹는데 담임선생님이, 똘비야, 우리 학교에 뭐 교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니들 어디 여행 갈 때 조금 그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동문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꾸준히 해주시고 계신다. 근데 이번에 그 동문회에서 조금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한데 형편이 조금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이제 조금 찾아서 소개를 해주면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케어를 직접 해주신다고 한다.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교장실에서 몇 명 학생을 좀 추려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너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한다.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고 내가 너 상황도 알고 너는 분명히 되고도 남는다. 똘비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었어요. 지원을 받는 거니까. 일단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생님하고 짧은 면담을 끝내고 한 2주 정도 흘렀을 때 교장실로 호출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실로 가가지고 뭐 얘기를 좀 나누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 그 옆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현 상황이 어떻고 뭐 교장 선생님이 이 친구는 지금 전교 뭐 한 20등 안에 들어가는 꽤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막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담임선생님이 호출이 있어서 갔더니 똘비야, 네가 선정이 됐다. 지금 살고 있는 온수도 안 나오고 환기도 안 되고 정말 힘든 그 고시원에서 나와서 그 여사님 계신 곳으로 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은 편히 해라. 네. 동문회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있으신 분이고 네가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담임선생님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쭈뼛쭈뼛하죠. 갑자기 자기 일상이 통째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분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뭐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본인 짐을 싹 빼가지고 그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주머니 집은 학교에서 자전거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집이 그 주택이었는데 반지하가 있었고 그 위로 그러니까 1층이 아니고 1.5층짜리 이렇게 두 개가 2층 집인데 1층이 반지하로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주택이었고 집도 뭐 엄청 고급지고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똘비 입장에서는 너무 쾌적하고 멋진 집으로 보였대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나갖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눴고 이 아주머니하고는 들어가가지고 짐 풀고 1층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엄마라고 이제 불러라. 엄마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하숙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라. 응? 이렇게 너무 본인을 배려를 해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마웠대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똘비가 이제 자기 방으로 받은 곳은 반지하 쪽에 있는 방을 받았대요. 여기가 1층하고 반지하고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데 반지하 쪽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1층에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이 일부가 잘리면서 부엌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는데 거기서 이제 짐 풀고 정리할 거 하고 하는데 위에서 똘비야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이제 짐 좀 풀었냐고 해서 예 그랬더니 소개 좀 시켜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문을 딱 여니까 진짜로 한 160kg는 몸무게가 나가 보이는 남성이 앉아있더래요. 아이는 많이 먹어봤자 20 초반? 뭐 이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엄마 아들 네 형이라고 소개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냐고. 근데 이따 인사 나누라고 하는데 한마디 말을 딱 섞어보니까 똘비가 딱 느껴지더래요. 약간 멘탈이 정상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어버버 있죠. 예, 이게 조금 뭐 제가 비속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밥 차려주셔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그 형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양엄마라고 할게요. 그냥 양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이 형이 조금 어려서부터 조금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케어해주고 하니까 똘비 너도 이제 네 형이니까 너도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고 잘 지내라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너 뭐 주말에 시간 이용해가지고 나가서 옷도 좀 사고 좀 하자. 머리도 좀 이발도 좀 하고 하자. 왜냐면은 머리도 본인 별명이 밤송이였대요. 미용실 가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버린 바리깡 주워다가 본인이 머리를 밀었거든요. 빡빡. 그러니까 머리가 밤송이처럼 자고 밤송이 머리니까 미용실도 좀 가고 하자. 내가 이런 케어와 호사를 누려봤던가 싶더래요. 고1이면 어리죠. 예. 아직은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엄마라고는 차마 못 부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따라서 내려오시더래요. 반지하로 내려오면서 똘비하게 지금 여기가 이제 네가 쓸 방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방문을 열고 나가면 맞은편 방문이 바로 붙어서 보였는데 여기는 그냥 창고방이니까 막 들어가지 마. 막 먼지도 많고 창고방에 이것저것 자재 또 흐트러지면 내가 찾는 내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약속 글더래요. 그러면서 여러 석까지 보여주더래요. 진짜 창고방이었대. 먼지가 자욱한.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을 닫으면서 뭐 일단은 내가 평상시엔 여기 이렇게 잠궈놓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열려있어도 여긴 들어가지 마. 이건 약속해. 몇 번을 그렇게 본인한테 다짐을 받더래요. 네. 뭐 굳이 본인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 집에서 하숙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하숙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 반년 좀 못되게 시간이 흘렀고 본인도 이 집에 많이 적응도 했고 양엄마도 꾸준히 정말로 케어를 많이 잘 해주셨고 네. 사람이 안정이 돼 가더래요. 근데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는 있었어요. 보통 아침에 우리 엄마들이 깨워주잖아요. 고등학교 아들을. 똘비는 어려서부터 혼자 좀 이렇게 지내버릇 하니까 알람 시계를 듣고 본인이 혼자 일어나서 씻고 이런 게 생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면은 첫날에는 좀 충격이었대요. 정신이 이제 딱 드는데 코끝에서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거기 딱 눈 떠서 보니까 본인 책상 위에 향이 펴져 있더래요. 누가 향을 펴놓고 갔지?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제 방에 향 어머니가 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침밥 준비하시면서 어때 아침에 이렇게 좋은 냄새 맡고 눈 뜨니까 상쾌하고 좋지?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꼭 향을 피해야 되나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아침에 그게 우리 그 명상 수련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좋은 거라고. 다 이 좋은 냄새 맡으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랑 그냥 눈 뜨다 일어나갖고 네 입 냄새 맡으면서 시작하는 거랑 하루가 다르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얹혀 사는 주제에 더 이상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냥. 그리고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가 주말이면은 거의 아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셨대요. 네. 하루는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말을 맞이해서 아들 뭐 먹고 싶어 글더래요. 근데 그날은 진짜 뜬금없이 쫄면이 땡기더래요. 어머니 쫄면 먹으러 가실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쫄면 먹고 싶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옷이 쫄면이 땡기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가서 쫄면 먹자 하면서 어머니가 되게 신나 보이더래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둘이서 손까지 잡고 쫄면을 사 먹으러 걸어서 쭉 갔대요. 그래서 쫄면을 먹고 둘이서 진짜로 친모자 관계처럼 막 농담도 하고 막 웃으면서 쭉 걸어오는데 지금은 거의 동네에 없습니다만 전에는 동네에 오래된 오락실 같은 거 하나씩 있었거든요. 오락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가 너는 오락 같은 거 안 하냐? 글더래요.
오락 게임기를 이렇게 안을 이렇게 보는데 오락실을 가본 적이 없더래요, 본인이. 완전 어릴 적에 한두 번 가본 거 빼고는. 그래서 저 오락실은 뭐 별로 잘 안 가요. 그랬더니 들어와 그러더니 어머니가 1,000원짜리를 이제 100원짜리로 바꿔줘가지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했대요, 본인이. 근데 너무 재밌더래요, 오락실이. 여기에 정신 팔리면 공부 못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게임 생각도 나고 희한하게 쫄면이 많이 땡겼대요, 본인이. 그래서 용돈 조금씩 받은 걸로 쫄면을 개인적으로 가서 사 먹기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똘비 너 뭐 요즘 힘든 일 없고 뭐 몸 아프고 이런 거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 딱히 그런 건 저 뭐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뭐 이제 환절기도 다가오고 또 하니까는 왜 네가 건강관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갑자기 왜 그러실까 알겠습니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약간 식성도 바뀌고 약간 생각도 바뀌고 뭔가 이제 본인이 안정을 찾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딱 시간을 보내는데 자다가 쿵딱쿵딱 소리에 잠이 깼대요.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어이씨 뭐야 하고 본인 방문을 열고 화장실 쪽을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조용하더래요. 뭐지? 위에 층에서 혹시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나르시나 해서 그 1층으로 올라갔대요. 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시원하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 자려고 본인 방 앞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창고방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똘비야 이거 좀 잠깐 도와줄래? 똘비야 긁더래요. 문이 닫혀 있는데 평상시엔 잠궈 놓거든요, 문을. 이 시간에 어머니가 뭘 찾으시나? 해가지고 어머니 창고방에 계세요? 물어보니까는 똘비야 이거 좀 들어줘봐. 이거 좀 빼야겠다. 똘비야 좀 도와줘. 들어와봐. 그러더래요. 아니 뭐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창고방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더니 탁 돌아가서 그냥 쭉 열고 창고방을 들어갔대요. 어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분명히 어머니가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닫으려고. 왜냐면 지금 불도 안 켰어요. 어두워요. 본인 방에서 나오는 불빛에 지금 의존해가지고 보는데 딱 봐도 사람이 있나 없나 아니까 다시 이제 방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닫다가 뭐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닫다 말고 다시 연 거예요, 똘비가. 이 잡동산이 저 안쪽에 있는 뭔가가 마치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한밤중에 어두운 공간에 우리 뭐 야명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영롱하게 이렇게 빛을 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뭔가 이끌린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잡동산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고 보니까는 작은 단지가 하나 그 안에 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해서 이렇게 단지 뚜껑을 열어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정말 특이하게 안에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져 있더래요. 위아래가 뚜껑하고. 이걸 어떻게 붙였대? 참 이것도 기술이네. 근데 평상시 본인 같았으면은 그 항아리를 꺼내지도 않았고 항아리를 열어볼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똘비가. 근데 정말로 뭔가에 홀리듯이 항아리를 힘으로 제껴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이로 이렇게 안에서 붙였더래요, 항아리 뚜껑하고 그거를. 근데 종이가 뜯기면서 딱 열려가지고 안을 보는데 어둡잖아요.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항아리를 들고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가루가 들어있더래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그건 뼈가루예요, 뼈가루. 근데 이 당시에 똘비는 뼈가루란 거를 본 적도 없고요. 이게 그런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대요, 똘비 자체가. 뭐야, 왜 이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나 해서 뚜껑을 딱 닫고 다시 창고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문을 닫고 나와서 잠을 청한 거예요, 똘비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이 본인을 쭉 대해줬대요. 예. 그리고 불과 일주일이 채 못 지나서 어머니가 똘비야, 너 이번 주말에도 일하니? 이렇게 묻더래요. 왜냐면 똘비가 일요일날 그 노가대는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용돈 타는 게 너무 염치불구해서. 그래서 어머니 뭐 이번 주도 한번 뭐 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가 용돈도 주는데 너는 꼭 그렇게 해야겠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주는 일 가지 말고 엄마랑 저기 조금 놀러 갔다 오자 그러시더래요. 주말에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이제 본인 방 내려와갖고 공부할 거 마저 공부하고 자는데 목도 마렵고 해서 새벽에 또 한번 일어났대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앞방에서 소리가 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형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형은 오늘 늦게 자나? 어차피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잠이 오겠냐 하고 가는데 형 방이 문이 열리더래요. 그 형이 이제 뒤뚱뒤뚱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뚱뒤뚱 걸어 나오면서 철현아 안 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철현이? 또 뭔 내가 누군지도 아직까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한디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케어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형 나 똘비야 똘비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아 목말라? 목마르면은 저기서 물도 꺼내 먹고 저 안에 라면도 있어. 라면 끓여줄까? 막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형 나 똘비야 똘비. 에이 형 뭐 목말라? 내가 물 줄까? 하면서 형 물 한 잔 떠주고 뭐 하고 이제 들어와서 본인이 잠을 청한 거예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똘비는 아무것도 의심도 없었고 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어머니랑 같이 나들이를 단 둘이 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나 했더니 이렇게 좀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만약에 지금의 저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귀족님들은 이제 딱 보면 알 건데 똘비는 그 당시에 어렸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대요. 굿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똘비를. 근데 굿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뭔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돼도 여기서 뭘 정확하게 하나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본 적이 없으면.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사람한테 본인을 이렇게 쫙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아이고 잘 왔다고 하면서 본인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등도 토닥여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본인을 그렇게 이뻐해 주더래요 그분들이. 예. 왜 이렇게 나를 이뻐하지? 뭐 잘생겼다는 둥 뭐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둥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칭찬 그렇게 하더래요 본인한테. 그러면서 양엄마한테 잘하셨다고 하면서 양엄마한테도 그렇게 뭐 알 수 없는 파이팅을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한 네. 3분 계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그거를 마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제 그냥 똑같이 하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말마다 한 번씩 계속 노가대를 나가고 있었다고. 노가대를 이렇게 또 나갔는데 아침에 인력사무소 예전에 나가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인력사무소 그 사장님이 이제는 똘비를 아니까 어린 것도 알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인부를 앞에 차를 대요. 뭐 2명 있어요? 그러면은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2명 이렇게 내보내주고 이런 식의 5,000원씩 이제 먼저 받고. 근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별 대접을 해준 거죠. 쉬운 일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가 한 대 쓰고 나이가 한 60 초반 정도? 어리기 때문에 잘 가늠은 안 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셨대요. 여성분이 딱 용달차를 확 끌고 앞에 세우더니 내려가지고 여자분이신데 군복 바지를 입으시고 사장님 한 명 글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똘비야 가라 글더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5,000원 미리 드렸대요. 5,000원 미리 드리고 이제 그 용달차를 타고 간 거예요. 쭉 가니까는 시 외곽 쪽에 농사도 지으시고 주택 짓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내리니까 한쪽에 골재 자갈 같은 게 좀 쌓여 있고 네. 한쪽에는 나무들도 좀 있고 막 이렇게 그 나무도 좀 패야 되고 골재들도 옆에다 깔아야 되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되게 특이했대요. 집 한켠에 1m짜리 재단이 있더래요. 재단.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똘비가 봐도 이 재단이 관원가 싶더래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우리 절에 가면 탱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탱화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걸 붙여놨는데 꼭 장군처럼 생기신 분 그게 붙어 있고 그 앞에 그 우리 관우가 쓰는 이런 창
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탁 놔져 있고 그 앞에 막 옆에 검도 세워져 있고 향 피는 큰 그 향그릇 있고 막 향도 꽂혀 있고 그러더래요. 똘비는 신기하니까 사장님 이거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놓은 거라고. 아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일했죠 그냥. 일 쫙 해가지고 이제 뭐 노가대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일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5시가 조금 넘어서 이제 좀만 더 버티자. 이거 죽겠다. 좀만 더 버티자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용달차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요. 그 집으로. 예. 남성분이 내리시는데 저분이 남편분이시구나 싶더래요. 본인이라면 실컷 보고 일한 거를 딱 이렇게 보더니 일 젊은 분이 잘했네 이렇게 본을 쓱 보더니 아이고 아직 뭐 턱수염이나 이렇게 보니까는 애송이 같은데 그래도 꼼꼼히 일 잘했네. 조금 더 챙겨줄게. 이거 어린 친구가 하면서 쫙 들어가더래요. 돈 더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5시 반 정도가 되니까 예. 그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삽이랑 내려놓고 갈 준비하라고. 여기서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준다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랑 나와가지고 셋이서 그 마당 한 켠에 상 펴놓고 거기서 쌈밥 같은 걸 먹었대요. 입에 우걱우걱 밀어넣고 있는데 사장님이 남자분이 갑자기 잘 먹었다 말고 말투가 확 바뀌더래요. 술 가져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주머니가 또 시작했어.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왜 그런디야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이 자세를 엄청 근엄하게 탁 앉아가지고 술 가져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예 말투가 바뀌었더래요. 또 아주머니가.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갖고 술을 옆에다 이렇게 막 놓더래요. 그러니까는 술을 벌컥벌컥 드시면서 너는 어디서 뭐하다 온 놈이냐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똘비한테. 밥 먹다 말고 얼마나 좀 어이가 없습니까. 예. 근데 옆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입모양으로 말해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예 저 뭐 어디서 얹혀 살고 있고 아까 이렇게 점심 먹을 때도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쪼잘쪼잘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이 딱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안 끊고 쭉 듣더래요. 딱 들으면서 너는 뭐하다 온 놈이냐고 묻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는 내동 얘기하니까 뭔 내 말을 왜 귓등으로 들었나.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러니까는 이놈! 하고 본인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서 사모님이 아이고 왜 그러셔요? 뭐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저놈한테 붙어있는 놈, 저놈 뭐하는 놈인지 좀 알아보거라! 하면서 막 그 아주머니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께서 본인을 딱 쳐다보는데 사람 눈빛이 이렇게 무섭나? 와 이런 눈빛은 처음이다 싶더래요. 그 눈을 쳐다보는데 눈을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바로 눈을 깔아야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려고 하는데 고개가 안 숙여지더래요. 본인도 모르게 눈을 같이 응시를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거기서 딱 하고 정신 필름이 끊기더래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는 한 30분 정도 본인이 정신을 잃었었던 거예요. 똘비가 눈을 뜨니까는 옆에서 이제 물 한 사발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면서 아이고 일어났냐고.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 너무 일이 고됐나 보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남편분이 이제 제정신도 돌아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학생 일로 좀 와보라고 갔대요.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많이 당황했을 건데 본인이 원래는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너무 받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누르고 눌렀는데 잘 안 눌러지더래요. 그래서 집 한켠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신 거래요. 본인이 이렇게 모시면서 이거를 본인이 약간은 누르고 사는 거예요. 무당일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무당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 장군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너한테 다른 사람이 지금 붙어 있는데 네. 막 붙어 있다고. 너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 되게 특이했는데 너 왜 어린 놈의 새끼가 향 냄새가 이렇게 나냐? 왜 너 뭐 향 피우고 너 기도하냐? 아닙니다. 저 뭐 어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정신 맑으라고 향 피워주시는 거 말고 뭐 없습니다. 이 자식 정말 특이하네. 느낌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네가 살아온 얘기 쭉 하지 않았냐고. 너 진짜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산 거냐고. 예. 그래서 저 진짜로 공부 아니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답게 살아보는 게 전 꿈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옆에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이 학생 집에 데려다 주고 이 학생하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그 집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소. 나는 이제 차마 그런 거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하소. 나는 그쪽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막 글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모님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알았다고 하고 똘비를 집에 내려다 주면서 똘비하고 연락처 교환을 했어요. 그때 똘비가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양엄마가 핸드폰을 해주셔가지고 그 우리 녹색 액정 화면 핸드폰 아시죠? 옛날에. 알죠. 네, 그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하고 그 주말이나 이럴 때 집에 낮에 엄마가 별로 안 계시니까 낮에는 그때 한번 보자. 똘비도 일단 알았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참 뭔가 되게 찝찝하니 아까 마주쳤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본인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고 이제 낮에 그 형하고 본인하고 둘만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한번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본인 일한 일당을 쳐주면서 일당을 거의 2배 정도 쳐주셨거든요. 네. 꼭 전화하라고. 돈 받았으니까 너 이 돈 받은 만큼 꼭 무조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저 어머니가 잠깐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럼 니네 집 앞으로 가겠다고 사모님이 오셨대요. 근데 똘비는 내심 긴장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집에 어른이 없는 걸 알고 혹시 조금 나쁜 아저씨들하고 같이 와서 집을 털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대요. 똘비가. 예. 그래가지고 대문 너머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아주머니 혼자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들어오시고 아주머니한테 본인 방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쭉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똘비를 데리고 잠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 집으로 다시 갔대요. 갔더니 그 아주머니 집에 남편분이 계셨고 이 아주머니도 그러니까 보통 아주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무슨 얘기를 하나 못 듣고 있었고 한쪽 멀리서 두 분이서 얘기를 쏙닥쏙닥 나누시더래요. 그러면서 두 분이 오시더니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예. 혹시라도 굿땅 갔다 온 것도 얘기를 했거든요. 똘비가. 혹시라도 그런 곳을 다시 가자고 하거들랑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양엄마가 뭐 하자고 하면은 알았다 하고 그냥 다 들어라. 그리고 정 네가 못 피하게 생겼으면은 어머니가 가자고 하면은 따라서 가라. 따라서 가고 따라갔다 와서는 바로 도망가라. 그러더래요. 차라리 따라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따라갔다 와서 바로 도망가라. 딱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아니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어차피 설명해줘도 너 이해 못한다. 그 굿땅이란 곳을 만약에 한 번 더 가게 되거들랑 최대한 시간을 좀 끌고 정 그래도 가게 생기거나 네 몸 상태가 이상하게 변하는 걸 이제 너도 혹시라도 느끼면은 따라가자고 하면 가라. 가서 갔다 와서는 될 수 있으면 바로 그 집에서 나와라. 그러시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시 집에 내려다 주셨대요. 몇 번 본인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단속을 했고. 예.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상생활을 다시 보내는데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본인 머리가 멍하니 좀 글더래요.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너무 요즘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저 그냥 공부하랍니다. 여자는 대학교 가서 만나도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엄마 아는 사람 그 누나야 누나 너보다 나이 많은데 친해져봐. 대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공부도 잘했어. 너 아마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할 거라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한테 성인 여성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이게. 근데 어머니가 워낙 뭐 인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서 한번 만났대요. 연락처 교환을 하고 뭐 소개팅 아닌 소개팅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번 연락이 그 누나한테 와가지고
연락을 좀 주고 받다가 누나가 한번 자기 집 뭐 좀 나르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누나 집을 갔는데 누나 집이 그냥 하숙집을 살고 있었대요. 되게 허름한. 몇 개 좀 도와주고 누나가 너 마음에 든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누나랑 사귀기로 해서 뽀뽀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누나랑 사귀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연애죠, 연애 생활을 이제 조금 하니까 어머니가 똘비야 어떻게 여자친구도 사귀고 좋냐고. 그래서 어머니 그냥 공부에 전념하면서 이제 저 대학교 가고 하면은 이제 더 깊이 있게 교제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뽀뽀라도 해봤냐고 본인한테 뜬금없이 막 글더래요 양엄마가. 그래서 아유 무슨 뽀뽀냐고 어머니. 근데 뽀뽀했거든요. 무슨 뽀뽀냐고. 그러니까 짓궂은 웃음 치면서 알았다고 이번 주말에 엄마랑 나들이 좀 가자고 또 그러시더래요. 어디로 가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엄마랑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네. 엄마가 가자는데 그거 하나 같이 못 가주냐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 방에 내려와가지고 조용히 핸드폰을 열고 노가대 뛰러 갔던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저기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아무래도 굿방이란 곳을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갔다 와서 빠르게 그 집에서 나와라 막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게 제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냥 갔다 와서 그 집에서 빠르게 나와. 그러면 다 돼. 괜찮아. 응? 그렇게 해. 뭐 그동안 이상한 일 없었어? 그래갖고 어머니가 뭐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자친구도 사귀었고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 다 알았고 거기 나와가지고 당장 갈 데 없으면 일로 와. 차라리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렇게 해 하면서 끊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주말이 된 거예요. 어머니랑 결국 굿땅 맞았대요. 가보니까 거기서 한 4시간 5시간을 넘게 부판이 벌어지더래요. 본인을 앉혀두고. 근데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그 상황 자체가 어린 똘비가 피할 수가 없기에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굿판을 딱 겪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싹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눈을 뒤집어 까고 이런 거 1도 없었고요. 그냥 앉아 있었대요. 오히려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무서웠대요. 본인이. 그렇게 거기서 굿판이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이제 넘어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똘비야 많이 놀랬지?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는 너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굿판 버린 거라고.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똘비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좀 할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 어떤 부탁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친구들하고 여행 가거든. 네가 형 좀 케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형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똑같아. 아침에 나갈 때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형 아침밥 안 먹으면은 먹을 수 있게 식탁에만 좀 차려놔주고 학교 갔다 와서는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급식 먹고 와도 형 먹었나 안 먹었나 좀 체크 좀 해주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부탁해놨으니까 낮에 좀 들락날락 할 거야. 형 좀 네가 조금만 봐주면 안 돼?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동안 이 집에서 본인이 살아온 세월 있고 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래요. 어차피 양엄마는 안 계신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안 계실 때 본인 짐도 좀 싸놔야겠다 싶었고 예. 이제 그렇게 딱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양엄마가 본인하고 같이 반지하로 내려와가지고 똘비 거 비계랑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더래요. 어머니 뭐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형하고 좀 같이 자주라 그러더래요. 형하고요? 굳이 같이 앉아도 되지 않아요?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불편하긴 하면서도 본인이 말을 끄는 거예요. 얹혀 사는 주제에. 그러니까는 넌 항상 이제 여기 내려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형이 니도 알다시피 조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밤에 조금 돌아다니고 하면은 좀 이렇게 잠귀가 밝은 사람이 조금 케어도 해주고 피로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 좀 할게. 응? 그러면서 본인하고 비계랑 이것저것 챙기더니 형 방 옆에다가 이불을 펴주더래요. 예. 이 집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이 형하고 생활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로 다음날 눈 떴을 때 아침에 어머니는 안 계셨고
똘비는 학교 아침에 밥 차려두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형 밥 먹었어요? 물어보고.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했던 거는 이 형이 말투도 약간은 애기같이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철현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래에는 누구세요 그러다가 지금은 본인한테 형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한 3일, 4일 뭐 이쯤 시간이 흘렀을까? 예. 저녁에 자고 있는데 뚜벅뚜벅 또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본인이 이제 잠기가 밝은 건 아니었는데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신경 날카롭고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이 형이 부엌 쪽으로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우 야 미치겠다. 물 먹고 들어올라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대요.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뭐 이상하면 그때 일어나자. 아 피곤하다 이러고 누워있는데 터벅 하더니 현관 쪽에 이렇게 가가지고 현관 문을 열더래요. 오 이건 조금 처음 있는 일이고 이 형이 가출을 해버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관으로 가가지고 형 어디가 하고 어깨를 잡고 딱 했더니 그 형이 육중한 몸을 싹 돌리더래요. 근데 그 형 표정이 원래는 약간 풀린 표정이거든요. 항상 네. 인상을 탁 쓰고 있는 표정이더래요. 처음 보는 표정. 그러더니 누구냐?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 말투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고 선명하더래요. 평상시에 풀려있는 그 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처음으로 봤대요. 형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형? 야 너 누구야?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형 저 똘비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엄마 막 그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 그래갖고 형 엄마 여행 갔어요. 형 그러니까는 엄마 너 누구냐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표정이 싹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헤헤 웃더래요. 그거 보는데 무섭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또 따독이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누워가지고 그 뭐야 뭐 이중인격이었어 뭐야 막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한 10시 정도 있는데 문자가 딱 오더래요. 똘비 집에서 나갔니? 봤더니 노가대 뛰러 갔던 사모님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전화를 했대요. 쉬는 시간에.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저러 해갖고 일주일만 봐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마 언제 들어오시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쯤이 될 것 같네요. 일주일이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어머니 들어오시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바로 해라. 바로 너 이거는 절대로 나하고 약속을 해라. 바로 나한테 연락을 해라.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그래서 사모님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 죽는다고.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너 엄마 들어오면 엄마 얼굴 보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하던 문자를 하던 하라고. 나 네 연락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핸드폰 붙잡고 있을 테니까. 사모님 제가 왜 죽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제가 걸걸하다고 했잖아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막 보면서 욕을 하더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겠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어린 놈의 새끼야. 뭐 그렇게 해요? 야 인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나 네가 지금 알면서 그러고 있냐고. 설명해주면 네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좀 하면서 막 본인한테 화를 내는데 화에 걱정스러움이 묻어나더래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사모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다음날 저녁에 들어오셨대요. 저녁 늦게 이제 오셔가지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집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형 케어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형 이상사항 없었냐고. 그래서 형 다른 분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한 적 있다.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냐고. 이거 놀랬겠네. 그러면서 똘비 뭐 오늘 어차피 이부자리 폈으니까 거기서 형하고 오늘 뭐 마저 이렇게 자고 내일 다시 이제 뭐 내려가서 원래대로 생활해. 그동안 고마워. 공부도 제대로 못했겠네. 미안해.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빠르게 문자를 보냈대요.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모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를 하기는 조금 그네요. 이렇게 그냥 문자를 보냈대요. 전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문자를 보냈대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로 1분도 못 돼가지고 답장이 딱 오더래요. 문자가 기다려 이렇게 오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울리더래요. 보니까 사모님이더래요. 그래서 그 형하고 같은 방에 서 있었으니까 예 사모님 받으니까 대문 열어 그러더래요.
에? 무슨 말씀이시냐고. 개소리 말고 나와서 대문 열으라고 임마. 빨리 열어 빨리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엄마 방 맞은편에 있으니까 엄마 방 문 닫혀있고 쓱 이제 나갔대요 마당 쪽으로. 네. 이렇게 나가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용달차 세워져 있고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딱 서 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들이 나쁜 분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문을 여는 게 맞나? 아씨 이거 아닌데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똘비야 어서 문 열어라. 열어봐 빨리. 살고 싶으면 빨리 열어. 그러시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쓱 나오시더래요. 현관 바깥으로 해갖고 똘비야 뭐하니? 왜 나가 있니? 엄마가 이렇게 딱 나오시고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하는데 앞에서 그 사장님이 남자분이 네.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담 넘어가기 전에 어서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어머니가 누구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똘비 너 어서 들어와.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똘비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은 어머니한테 갈 것 같으니까 용달차를 그 대문 앞쪽에 세워놨잖아요. 용달차를 밟고 올라가더니 담을 뛰어넘어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오씨 싸우려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를. 미친놈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장님이 너 가만히 있어. 너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머니한테 야 이 미친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뭐? 당신 뭐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지금?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너 가만히 있어. 당신 이 미친 너 얘 그냥 내가 데리고 지금 나갈 테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당신 누구냐고 경찰 부를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뒷걸음질로 이렇게 쳐가지고 대문을 땅 따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도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똘비야 내가 네 양엄마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 들어가서 양엄마 방에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해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엄마 방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게 아니고 네. 야구 배트가 현관 옆에 하나가 있었대요. 야구 배트라도 들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 방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세숫대야가 하나 이렇게 놔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세숫대야에 물이 담겨 있고 그 옆에 숫돌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칼도 한 자루 있고. 네.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아니 한석봉 어머니가 저녁에 떡은 썰었어도 칼은 갈진 않았지 않냐고요. 이 오밤중에 칼을 왜 갈아.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이걸 도대체 누구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못 믿겠으면은 나한테도 올 거 없고 너 그냥 짐 챙기지 말고 나가라고. 여기서 좀 나가라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얼떨결에 막 어버버버버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오시더니 똘비 뒷목을 잡고 끌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똘비가 이게 질질 끌려간 게 아니고 얼떨결에 이제 이렇게 끌려서 나간 거예요. 그냥 사모님이 본인을 딱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탁 밀치면서 그냥 네가 못 믿겠으면은 우리랑 안 있어도 되니까 이 집에서 빨리 나가. 이 근처로 오지 마. 가 그냥 가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해코지를 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일이냐 사모님. 나 너무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일단 친구 집으로 가든 아니면 어디 한쪽에 가갖고 자빠져서 자든 일단 알아서 하고 내일 동이트거들랑 얘기하자.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 너 나가. 그러시고 사모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언성 높여서 싸움이 일어나더래요. 엄마랑 사장님하고 남자분하고. 근데 막 언성 높여 싸우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 듣고 싶었는데 사모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너 빨리 가라니까. 가라고 하면서 아예 똘비를 막 끄집고 이제 골목 바깥에까지 막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은 끌려 나가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말을 좀 해달라 어쩌달라 하는데 너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본인을 최대한 멀리 이제 끌어다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고 다음날 연락을 한 거예요. 양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먼저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네.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 항아리 같은 거 연 적 있냐 없냐? 열었다고. 그러니까는
항아리 너 왜 열었냐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글쎄 항아리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열었다. 나도 왜 열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거는 네가 안 믿기겠지만 믿어야 된다. 이건 사실이다. 그 양엄마한테는 아들만 둘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네가 그 본 풍채가 큰 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하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어린 나이에 가다 보니까 딱 네 나이에 갔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들 한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들 유골함이나 이런 의식을 본인이 해주면 안 되고 똘비 스스로가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지 마 말하면 사람 심리가 더 들어가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어찌됐건 본인 그 둘째 아들의 혼이 똘비한테 붙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타운 굿당에 갔을 때는 잘 붙어있나 확인을 했던 거고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줬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안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뭐 아는 분의 딸이 아니고요. 직업여성이셨어요. 직업여성. 아들 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던 게 똘비가 쫄면 얘기했을 때 환하게 웃었잖냐고요. 살아생전에 아들이 쫄면을 좋아했대요. 예. 똘비가 너무 본인도 신기하대요. 그게 지금도. 본인은 쫄면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참 희한하게 그때는 쫄면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찌됐건 아들이 붙었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제 원혼을 다 달래주고 아들을 하늘로 올려 보낸 거예요. 굿당에서. 근데 그 다음이 무서웠던 거예요. 똘비는. 첫째 아들이 정신이 약간 정상이 아니잖냐고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는 약간 저도 이쪽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떠한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잔뜩 붙어가지고 안 좋을 때 이 기운을 순수한 사람한테 옮겨 씌우고 목을 치잖냐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옮겨 씌우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애기 돼지한테 옮겨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이제 굿할 때 돼지들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조금 옛날 시골 보면은 막 굿할 때 돼지 막 목 쳐서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애군을 돼지한테 옮겨 씌우고 죽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첫째를 그래도 좀 정상으로 돌리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지로 옮겨 씌우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옮겨 씌우고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물로 이제 똘비가 들어온 거고 똘비가 해야 될 포지션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의 혼을 실어서 한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이런 안 좋은 기운을 싹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목적으로 똘비를 들였던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쭉 들은 거예요. 쭉 듣고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잖아요. 이게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네가 갔던 굿당 어디 뭐 얘기해준 대로 하고 가서 물어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나도 오랜만에 뜬금없이 내가 그렇게 눌러놨던 장군신께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서 나도 보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다. 나도 너는 진짜로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리고 양엄마한테 어찌됐건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똘비야 너 괜찮냐고 몸 괜찮냐고. 아유 어머니 뭐 괜찮아요. 아이고 그런 사이비 같은 놈들 말 듣지 말고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아유 어머니 뭐 아무 얘기 들은 거 없는데요. 저 어머니한테 그냥 전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사이비 같은 놈들이 그럼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라고. 아이고 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 어딨냐고.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어서 오라고. 자꾸 막 어서 오라고만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이걸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 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며칠만 있다 들어갈게요 하고 끊었대요. 그때 어머니가 알았다고 용돈 조금 내가 그럼 한쪽에 놓을 테니까 돈이라도 가져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본인을 걱정을 해주시더래요. 양엄마가. 똘비가 지금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친구 집에 이제 하루 얹혀서 잔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 집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요래저래 해갖고 하는데 미치겠다. 내가 이거 뭐 장난 쌈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선 재밌죠. 이게. 아, 야, 씨, 대박이다. 야, 재밌다. 야, 그 니네 집 어디냐? 그러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아니 여기서 자전거 타고 한번 쉬고 싶으면 가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야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 하고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집을. 예. 왜냐면 똘비도 궁금했대요. 그냥 밤에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그냥 딱 이제 그 집 근처 가가지고 저기라고 저 보이는 저기 저 집이라고 친구가 야 이 뭐 영화 같은 집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시간이 참고로 친구랑 둘이 얘기하고 놀고 있던 시간이 새벽 한 2시 반 정도였대요. 네. 그 집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한 30-40분을 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둘이. 근데 그 집에서 굿당에 있던 무당들이 나오더랍니다. 쫙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뭔 말하는지는 좀 멀어서 안 들렸대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똘비가 이게 뭔가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싶더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 무당이 다시 이 집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저 사람들 뭐냐고 내가 얘기했던 그 굿당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도 저 진짜 사입이냐 뭐냐 저 뭐 있긴 있다 저거 제정신 아니야 저 집에서 나와라 친구도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는 있는데 내 거 짐이고 나발이고 저 집에 다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는 친구가 그 아줌마 낮에는 없다며 가가지고 네 거 짐 빼오자 내가 도와줄게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둘이서 이제 낮에 학교를 쬐어요. 그 아시죠 학교 째는 방법. 제일 뒤에 의자를 한쪽에 빼고 그 위에 화분 올려놓으면 돼요. 선생님이 잘 모르세요. 예. 학교를 째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차가 있거든요. 어머니 차가 있나 없나 봤더니 어머니 차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는 엄마가 안 계시는 게 맞고 예. 내려가가지고 중요한 물품만 이제 이렇게 친구랑 둘이서 막 박스에다 담고 들고 나오는데 진짜로 너무 놀랬대요. 친구랑 둘이 반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 딱 계단 딱 보니까 160kg, 180kg 그 거구의 형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너 어디가? 그러더래요. 근데 목소리가 풀려있는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나 잠깐 짐 좀 옮기려고. 그러니까는 짐 다시 갖다 놔. 어디 가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같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 형이. 친구도 얼어있죠 조용히. 형 나 일단 이거 친구 좀 주려고 좀 나갔다 올게 하고 계단을 이렇게 딱 친구랑 둘이 박스 들고 올라가는데 육중한 그 형이 본인을 계단 밑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더래요.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밀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서 계단에서 구른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구를 뻔한 걸 둘이 막 옆에 난간 잡고 버텼대요. 친구가 나가자 그러더래요 친구가. 똘비도 무섭더래요 갑자기 너무나. 그래가지고 형 나 그럼 잠깐만 좀 나가게 잠깐만 하고 막 하는데 그 형이 계단 아래로 성큼성큼 막 내려오더래요. 둘이서 너무 무섭더래요 이 형이 순간. 이 친구도 공포에 절린 그 눈빛으로 보더래요. 그러면서 둘이 다시 반지하로 뛰어 내려가고 똘비 방문을 잠근 거예요. 딱 방문을 잠그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 형이 문 열어 하면서 문을 막 발로 팡팡팡 차는 거야. 문이 덜렁덜렁 하더래요. 근데 둘 다 본능적으로 느낀 거지만 왠지 이 문이 열리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냥 둘이 동시에 느꼈대요 그거를. 예. 반지하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반지하도 반지하 나름이에요. 창문을 열면요 이렇게 위쪽으로 쉬운 얘기로 바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벌어진 높이가 사람 하나가 기어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먼저 나갔대요.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막 몸을 삐짓고 나가니까 나가지더래요. 그리고 친구가 나가서 똘비 손을 잡고 이제 막 당겨가지고 똘비도 나온 거예요. 똘비가 이제 나오고 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본인 방문 터지면서 열리더래요. 근데 그 형 손에 빠따도 들려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거 짐 챙겨서 나간다는 그건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도망쳐 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집에서 조금 생활하다가 다시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똘비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그 집에 못 있고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학교에 한 2-3번 더 찾아오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막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똘비가 워낙 강경하게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교장선생님한테도 호출을 댔었는데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교장선생님한테도. 나 이거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하는데 이게 20몇 년 전이에요 지금.
학교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 이 학교 입장에서는 똘비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본인이 어찌됐건 워낙 강하게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똘비하고 똘비 친구가 또 겪었잖아요, 이걸. 친구까지 나서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서 아예 숙식을 제공해주는 건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기로 했고, 동문회에서는 그냥 장학금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예. 오늘은 되게 좀 영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 똘비가 이때는 이해를 못했대요. 네. 이 아줌마를. 근데 똘비가 조금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그런 분이거든요. 네. 본인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고 조금은 이해를 했답니다. 아, 그 양엄마도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려.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키워드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모성애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양엄마는 양엄마대로 그냥 그게 모성애였던 거예요. 아, 예. 자기 자식을 위한.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알 수는 없죠. 만약에 그날 거기서 계속 잤으면 똘비가 산 사람일지 죽은 사람일지 그렇죠. 예. 알 수는 없죠. 진짜 엄마는 모든 걸 버릴 각오라면은 똘비 보내고 본인은 빵에 가더라도, 아무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역시나 동네꼬마님 뭐 말이 필요합니까? 동네꼬마님은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네.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 저도 말하면서 제 스스로가 겪어보질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머뭇거리게 돼요. 전공이라는 건요, 동네꼬마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동네꼬마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청자분들이 동네꼬마님이 그냥 일상 얘기해도 무섭고 재밌을 것 같다고. 오늘 얘기 들을 땐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예. 또 풀면서는 좀 어렵네요, 진짜로. 또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공도 복수 전공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혹여나 나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필수니까요. 돌비 동네꼬마 아니면 동네꼬마만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